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배우 오세훈, 김은혜의 눈물 연기예요. 여러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우파로서. 어제 서울 강남역에서 출근길에 오세훈이하고 김은혜가 합동유세를 했어. 합동유세.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오세훈이든 김은혜든 말이죠, 보수 우파가 싸워야 할 때, 여러분, 보수 우파가 싸우는 장소에서 오세훈이나 김은혜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본 일이 없을 거예요. 보수 우파가 싸워야 할 때에 단 한 번도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이미지 관리하다가 정통 보수들이 레드카펫을 깔아놓으면 마치 영화배우처럼 짠하고 등장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서울시장 되고, 네? 경기도지사 출마하고, 과실 따먹고 이 딱 나타나는 그런 얌체 보수들, 전형적인 수박 보수들이 바로 나는 오세훈이고 김은혜다. 네? 여러분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번에 조마이뉴스에서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어쨌든 오세훈을 찍자. 그래야만 정권 교체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얼마나 제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당선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김어준이가 교통방송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오세훈을 왜 찍어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오세훈이가 이른바 변호사입니다. 법률가예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당시 새누리당 탈당해가지고 김무성, 유승민하고 바른당 만들었다. 바른당. 그랬다가 홍준표가 부르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황교안, 김진태하고
당대표 출마했던 사람. 여러분, 김은혜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김은혜. MBC 기자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의 관계로 청와대 부대변인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대변인 지내고 나와서 KT 전무하고 뭐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MBN 뉴스 앵커 하다가 유승민 키드, 유승민 손잡고서 바른당 들어가고 나오고 국민의힘 들어가서 국회의원 되고 윤석열 캠프 들어가서 당선인 대변인 하다가 지금 경기도지사로 갔어요. 정말 영혼을 바쳐가지고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네. 참 정말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과연 김은혜를 찍어야 되는지, 네? 과연 오세훈을 찍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 평생 이거 무슨 뭐 이른바 진영 논리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제 합동 유세를 하는데 오세훈이가 김은혜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김은혜가 꼭 좀 찍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서 오세훈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 이거 완전히 영화배우야. 응? 영화배우. 대한민국 보수 우파에는 이런 영화배우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탤런트. 이준석은 뭐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의 당대표 최고위원을 보면 그냥 종편에 많이 나온 그 순서대로야. 이른바 투사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보수 우파는 이미지만 관리하며 사는 거예요. 좌파와 싸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좌파가 극우라고 공격하면 우파에서 잘라버리거든. 투사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보수 우파에서는. 이에 반해서 좌파는 완전히 투사의 정치야. 아스파트 좌파는 100% 그 좌파 진영에서 인정을 받아요. 거의 예외 없이 무슨 뭐 조응천이다, 무슨 뭐 김진표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투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자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네? 강용석 변호사를 찍던 김은혜를 찍던 오세훈을 찍던 내가 여러분께 이번에도 권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보수 우파를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탤런트 연예인들이 권력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여러분, 민주당에서 이번에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한 최민희가 있어요. 최민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좌파 논리를 떠들어대는 궤변가. 근데 이 사람이요, 말지 기자부터 출발했어요. 말지 기자부터. 이번 남양주 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조국이하고 추미애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지금 어제 우리가 박인환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파가 어려울 때, 박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열심히 싸웠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자. 진정으로. 무거운 얘기죠. 그렇죠? 네네. 자, 6번째입니다. 이게 또 쓴소리예요. 윤석열 대통령 뭐가 두려우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에 2014년에 이른바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죠. 그 다음에 사촌 위대, 친인척, 친족이죠. 그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들만을 전담해가지고 그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특별감찰관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이걸 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송철호 울산시장 그 의혹 사건.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청와대 안을 다 들여다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다 들여다봤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어제 언론에 슬그머니 보도가 되더라고. 한번 여론을 떠보는 거예요. 여론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비판이 나오니까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해명해 주냐면, 특별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정을 해서 뽑아가지고 인사청문회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국회에다가 공을 차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서 지명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친인척, 자기 장모,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또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 이 비리를 막을 생각이, 의지가 확고하다면 국회한테 얘기를 해야지. 특별감찰관을 선정해달라.
얘기를 않고 있잖아. 얘기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슬그머니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법무부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누가 하는데? 한동훈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윤석열 정권을 꼬투리 잡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거냐?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이나 다를 바가 없지. 이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잖아요. 네? 자기 소위 말하는 본부장 엑스파일. 결국은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그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본부장 비리를 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특별감찰관이 임명돼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장모,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분투에서? 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이미 돼버렸는데 이걸 누가 수사하냐는 얘기예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이야,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응? 정말 큰일 났어, 정말. 이거 완전히 말장난이지. 이걸 보면은 이른바 검수완박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공을 국회로 넘긴 거하고 똑같은 수법인 거야. 검수완박에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한 이유도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눈 감아준다? 눈 감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이걸 한동훈이가 수사한다? 아, 그래서 한동훈이가 민정수석실 기능까지도 가져가게 하는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채팅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저와 함께 의견을 함께 하신 분들,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건재할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저 윤창중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8시도 여러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